예. 자, 알턴니가 빠진 날이라 뭔가 되게 개운해요. 오늘 뉴스가 많더라고요. 아침부터. 알턴니가 한두 개가 빠져가지고 그 이야기는 내가 시사 시간에 한번 정밀 분석해드리고요. 즐겁네요. 진짜 막 이가 이렇게 알턴니가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개운하잖아요. 아유. 임플란트 해야 되나요? 예. 다른 걸 끼워 넣어야 되나 이제? 아이고. 임플란트 해야죠 이제. 예. 금방 좋은 걸로. 하겠죠. 예. 근데 그게 없다? 그거. 썸네일이 안 뜬 것 같은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반민특위의 정신으로. 지금 보니까 나경원 씨 떨어진 거 보니까 민족 정기는 살아있는 것 같고요. 네. 박영선 후보가 2번 갔어요. 표창공원을. 아, 2번 갔습니까? 3월 1일 날도 갔어. 아, 3일절. 아, 오셨다는 얘기 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언론이 길을 받으신 것 같아요. 언론이 크게 안 나는데 저번에 우리가 방송했던 링크를 계속 전해드렸어요. 네, 꼭 네. 가셔야 된다고. 네. 2번 가실 줄은 이제 선거 기간에 한 번 더 오시면 되겠네.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가시면 되겠네. 네, 네. 자, 여러분 알턴니가 빠진 날이고요. 우리한테 미치는 나쁜 영향은 저는 없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민족 정기는 일단 세워놓고 봅시다. 네. 출발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국민 교육방송 민족문제연구소 1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편은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학진입니다. 지난주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방송을 어쩔 수 없이 쉬었어요. 네. 네. 덕분에 저도 하루 쉬고 좋았어요. 이게 학교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인가요? 방송을 일주일 쉬면? 약간 그런 거죠. 예. 막상 학교 가면 좋긴 한데 나올 때가 좀 귀찮잖아요. 예. 예, 가면 재밌는데. 맞아요. 일어나서. 맞아요. 시간 맞춰 가는 게 예. 그게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또 사실은. 네. 그래서 뭐 오늘의 주제는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설립 30주년 이야기인데 네. 그 사이에 뭐 또 다른 어떤 일들도 있었더라고요. 뭔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벌어진 일들 중에 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백선엽 사진에 물총 쏜 학생들이 있었고 대학생들이 몰려가서 예, 대학생들이 친일파 파묘법 제정하라. 혹시 민족문제연구소 분들은 아십니까? 그거 이제 저희만이 아니고 국립묘지법 2장 네. 개정 관련해서는 독립운동 단체의 오랜 수건 사업이죠. 네. 광복회를 비롯한.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이제 이낙연 당대표를 면담을 하러 간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거는 민주당의 작년에 국회의원 출마한 분들의 대다수가 공약사항이었는데 예, 국회의원이 되면은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1년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드린 건데 당대표한테 입장을 이제 물으러 가신 거죠. 예. 근데 아마 실망스러운 답변이 왔다는 것 같죠? 아직까지는 뭐 확답을 안 주신 것 같고. 네, 네. 다음에 표준 영정, 네. 윤봉길 영정 교체 추진한다고요? 네, 그것도 이제 충남도에서 도의회 의원분들이 친일청산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충남 예산에 있는 윤봉길 표준 영정이 친일 화가인 월전 장우성의 그림이다. 예. 그 월전 장우성이 그린 표준 영정이 몇 개가 더 있어요. 예. 교체되긴 했지만 과거 유관순 표준 영정도 장우성이 그렸고, 그다음에 아산 현충사에 있는 이순신 장군 영정도 장우성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것들이 지역에서 드디어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예. 네. 자, 그렇고요.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뭐 아주 핫 이슈나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소소하게나마 조금씩 정말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네네네. 저는 그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나경원 씨가 탈락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물론 본인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억울할 것도 없는 게 수도 없이 많은 친일 발언들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선거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완전 열린 국민 여론조사예요. 네, 당원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야. 100% 국민 여론조사.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경원의 비호감도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친일의 느낌도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면. 그 여론조사를 했던 시기도 아마 3.1절을 그죠? 3.1절을 관통해서 여론조사 했을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예. 예. 자, 그런 측면도 있고 어쨌건 그런 일들이 있었고, 자, 오늘의 주제는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월 27일 날 민족문제연구소 설립 30주년이었어요. 네. 야, 30년이면은 그게 90년대 초반에 하신 거네요? 91년에 만들어진 거죠. 1991년에. 91년. 네. 2월 소위 27일. 이제 민족문제연구소가 아주 유명하진 않아도 네. 우리나라 역사의 친일 청산의 어떤 대표적인 단체 중에 하나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언제부터 근무하신 거예요? 제가 92년도부터 진짜? 예, 자원봉사 학생으로 그때 제가 연구소의 마스코트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민족문제연구소 행사하는 거 보니까 거의 주도를 하시던데요,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있으니까 아무래도 예, 과거 이렇게 30년 동안 하면 이제 제 젊은 시절부터 쫙 제 나이 든 역사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죠. 아,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의 젊음을 통째로 바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연구소 상근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비유를 합니다. 어떤 한 건물이 만들어지려면 필요한 것이 시멘트, 모래, 물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근데 저희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상근자들과 후원회원들의 피, 눈물, 뼈가루가 합쳐져가지고 지금 연구소를 왜냐면 갈아 넣으셨구나. 왜냐하면 지금 다 골다공증이 걸려가지고요. 옛날에 한참 뼈가 좋아가지고 튼튼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골다공증 오고 허리도 굽어지고 어깨도 처지고 하니까 청춘을 바친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뼈를 갈아서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야, 뼈를 예. 갈아 넣어서 하긴 예. 이게 뭐 국가적으로 밀어주는 사업도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눈치 봐가며 회원분들의 이렇게 아름아름 성금 보내주시는 그런 걸 조금씩 모아가지고 네. 또 협조도 안 해주잖아요, 기득권들이. 아, 그럼요. 예. 그 과정을 30년이나 거쳤다는 거 정말 협조가 안 한 게 아니라 방해를 했고, 방해를 했고 또 투명인간 취급한 적도 있고, 예. 뭐 수많은 서름들이 많았죠 초창기에는. 예. 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네. 민족문제연구소가 지금 반민 특유의 정신과 친일문제 연구에 평생을 바친 임종국 선생님, 네. 이분의 유지를 이어서 1991년에 설립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반민특위는 우리가 웬만큼 알잖아요. 네네. 임종국 선생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임종국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소설가 조정래 선생님이 한마디 딱 하신 게 있거든요. 예. 그 당시 이제 대학생 시절에 임종국의 대학생 시절에 서울대 이어령, 고려대 임종국이라고 했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그 이어령 선생하고 임종국 선생님은 거의 나이가 비슷하시고 그 같은 시대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에요. 이어령은 서울대학교 문과대학, 그다음에 임종국 선생님은 고대 정외과를 들어가셨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 천재의 소리를 들었답니다. 예. 천재인 데다가 그다음에 집안 배경도 좋고 그래서 뭐 누가 뭐래도 임종국은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고려대학교 교수 된다 할 정도의 그런 뛰어난 천재였는데 지금 이제 우리 역사에서는 이어령 선생님은 지금 살아계시긴 하지만 임종국의 이름을 잘 모르죠 현대사에서.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현대사가 제대로 교육되지 않는 하나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임종국 선생님 관련된 사진들이 몇 개 있는데 저희가 원래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나중에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시면 예, 임종국 선생님 영상을 제가 잘 준비해 놨으니까 예. 보시기로 하고. 민족문제연구소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네. 여러분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민족문제연구소 구독 좀 부탁드리고 거기 가면은 임종국 선생님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고 오늘 네.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네. 또 저작권 문제가 있어요. 네.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괜찮다는데 네. 유튜브에서 네. 보고를 빡빡빡 날려가지고. 네. 유튜브 말고 딴 거 만들어야 되겠어요. 좀 안 되겠어요. 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해온 그림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영상 대신에 임종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제가 책 그림일 텐데요. 첫 번째는 책. 임종국 선생님이 쓴 예. 책이죠. 네. 친일문학론. 네. 친일문학론인데요. 그 당시 초판이죠. 책이 좀 낡았지 않습니까? 자, 이 친일문학론 언제 나왔느냐. 임종국 선생님 1929년생이에요. 1929년생인데 이분이 17살 때 해방이 됐단 말이죠. 그때 해방됐는데 자기 지역에 있던 일본군 헌병이 이제 나라가 이제 저희가 해방됐고 일본 입장에서 패방됐으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면서 소년 임종국을 만난 겁니다. 패잔병인 일본군이. 그래서 둘이 대화한 게 있어요. 이 책에 그 대화가 담기는데 뭐냐.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일본군이 17세 소년 임종국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두고 보자. 20년 후에 돌아온다. 20년 후에 돌아온다. 이렇게 하고 해방을 맞은 거예요. 근데 그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언제였냐? 1965년이 되는 거죠. 예.
그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한국 사회에서 한일협정. 아 그러네 진짜. 네. 굴욕적인 한일협정. 김종필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제2의 이완용 소리를 듣더라도 나는 일본과 협상 맺겠다. 일본은 전혀 반성이 없는데. 그렇죠. 그 독도가 문제되니까 독도는 폭파해도 좋다. 뭐 이런 식의 완전히 4대 친일 매국 정권의 단면을 드러낸 거고 그 65년 한일협정 때문에 지금도 징용 징병 문제, 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종국 선생 입장에서는 계속 잊고 있다가 오히려 65년 한일협정 전에는 이 문학 청년이었어요. 정형과 입학은 했지만은 관심이 없고 문학 연구를 하면서 이상 우리 시인 날개에 이상 시인의 연구 1호거든요, 이분이. 그리고 이 임종국의 그 문학적 스승은 동탁 조지훈 선생입니다. 승무. 그래서 임종국 선생님의 주례 선생님도 역시 조지훈 선생이었고, 그래서 문학도가 역사학도로 바뀌게 된 계기가 바로 한일협정이 된 건데, 바로 20년 전에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일본 군인의 말이 떠오른 거고, 정말 꼭 20년 만에 한일협정을 기화로 다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있구나라고 해서 문학 공부를 때려치시고요. 친일문학론을 내신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친일문학론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그 당시에 다 살아있는 생존을 하고 있는 친일 거두들, 문학계의 친일 거두들이 다 살아있으니까 일단 학계에서 이제 거의 매장을 당한 거고 두 번째는 이분이 친일문학론에 누구를 담았냐면 본인의 아버지 이름을 담았어요. 그게 아주 인간적으로 좀 대단한 건데 그 사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인데요. 그 친일문학론을 쓰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럼 너는 뭐 깨끗하냐.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얼마나 깨끗하길래 너는 뭐 친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분이 이 책에다가 자신의 자신의 아버지는 문학인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신의 아버지를 친일문학론에 이름을 싣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 저 왼쪽에 보시면 사진이 왼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임종국. 저 뒤에 계시는. 예,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조모 쓰신 분이 아버님인데. 예. 그러니까 아버지를 참 이름을 친일파라고 자식이 올렸을 때는 얼마나 그 갈등들이 인간적 갈등이 심했습니까? 감동이네요. 감동이죠. 근데 그거를 씨가 자기 부인이나 장모 수사를 했다면 진짜 그거 임종구 선생님 같은 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까지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내 아버님도 훌륭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름 넣어야 되겠다 했더니 아버지가 너라고 인정을 해요. 너라고 허락하고 자신의 이름이 빠지면 이 책은 죽은 책이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자신의 이름을 넣기를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참 아버지도 훌륭하고 자식도 훌륭하죠,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거나 그런 훈훈한 이야기긴 있지만 학계에서는 매장되고 집안에서는 이분이 나주임가거든요. 예, 나주임가인데 나주가 얼마나 보수적인 지역이냐면 그 당시에 나주가 우리 고향인데요. 그래요? 네. 영산포? 영산포. 홍어. 예, 한번 보러 가시죠. 예. 보수적인 것도 아닌데. 아니요. 옛날에 왜 그랬냐면 저도 그걸 알려드릴게요. 전라도 할 때 그 라가 나주잖아요. 굉장히 곡장지대. 예, 나주평가가 있고 잘 사는 부자들 많고 양반이 많고 양반의 고장이죠. 배 과수원 있고 논밭 많이 있고. 그러니까 친일파도 많은 거거든요. 그 나주 임가인데 이제 이 나주가 그야말로 이렇게 좀 보수적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나주가 얼마나 보수적이냐면 동학혁명 당시에 유일하게 점령 안 되는 곳이 나주예요. 호남에서. 그만큼 이 양반의 이 기세가 센데 그러니까 집안에서 나주임가 문중에서 야 너는 진짜 호로 자식이다. 아무리 아버지가 친했어도 그걸 가려주는 게 미덕이지. 넌 그 아버지를 친일파라고 이름을 올리냐.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매장, 문중에서도 매장, 학계에서도 매장.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되게 불행한 삶을 사셨지만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분이시죠. 네. 근데 지금 그 임종국 선생님이 돌아가신 게 89년이고 민족문제연구소가 설립된 게 91년이면 뭔가 그 사이 준비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 임종국 선생님은 개인의 작업이잖아요. 그게 그 단체라든지 무슨 후원받은 것이 아니라 임 선생님이 1929년생이세요. 돌아가신 게 89년이에요. 딱 만 60살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고 일찍 돌아가셨네.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죠. 일찍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주변에 후원도 없는 데다가 또 작은 골방에서 그 담배 피시면서 연구하셨기 때문에 건강을 안 돌보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89년 11월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남겨놓은 가장 큰 보물이 뭐냐면은 친일파 인명 카드입니다. 그 친일파 인명 카드에는 14,000명의 친일파를 담은 거예요.
우리가 친일 인명사전에 낸 친일파가 고작 4,389명인데 임종국 선생님께서는 친일파 14,000명의 이름과 그 행적들을 카드, 일수, 요즘 우리 뭐냐면 일수 카드 같은 일수 수첩 같은 거 고리 달려 있는 거 네. 거기다 다 일일이 쓰신 거예요. 친일 행적을.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은 일종의 모든 그 당시에 본인이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 신문이라든지 잡지를 다 네. 보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네.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이름이 나오면 쓰신 거예요. 그게 14,000명이에요. 그게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개인 연구자니까 어느 대학에서도 그것을 뭐 받아주는 것도 없고 하니까 사장될 뻔한 것을 이 젊은 연구자들이 예, 젊은 연구자들이 그 인명카드를 인수하면서 민족문제연구소는 시작이 된 거죠. 네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가정적으로는 되게 불우했지만 그래도 자식들 사랑은 좀 대단했는데요. 그 제가 보니까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야, 임수연에게. 예, 따님에게. 예, 따님에게 직접 책을 써서 그 책에다가 아빠가 준다 하면서 본인의 손도장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예, 주신 거예요. 저도 이 유튜브 채널을 딸한테 이렇게 물려줄. 네, 이렇게 손도장 찍으십시오. 예, 손도장 찍으세요. 예. 그래서 87년이니까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에 예, 딸에게 주신 이 손도장인데, 그러니까 결국 남겨줄 건 없으니까 자식, 이게 임종국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남겨줄 게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게 따님에게 줬는데 이 따님이 또 귀하게 이걸 또 간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종국 선생님의 그 활동이 사실은 이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게 된 단초가 된 거긴 한데, 임종국 선생님 스스로도 친일파 총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노력하셨는데 몇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 시도는 그 마침 이분이 그 천안에서 연구 작업을 하셨는데,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천안의 독립기념관의 젊은 연구자, 그 당시에는 김승태 박사라고 하는 젊은 연구자와 함께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해가지고 같이 친일명사전, 친일파 총서를 만들자. 계약하시다가 이제 건강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 김승태 박사님이 지금 누구냐면은 저희가 친일 종교인 얘기할 때 개신교 최고 전문가입니다. 아, 그쪽이 최고 전문가. 예, 목사시기도 하고. 목사신. 예, 목사시기도 하고, 예, 친일 종교인 연구의 대한민국 최고 1인자입니다. 예, 그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어떤 임종국 선생님과 친일파 총선 만들기로 했는데, 임종국 선생님이 돌아가시잖아요, 일찍. 그러니까 본인이 충격받고 독립기념관에 연구자였었는데 독립기념관 그만둡니다. 사표 씁니다. 근데 사표 쓴 계기도 참 멋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 독립기념관은 아시지만 전두환 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두환이가 자신의 악정을 좀 가리기 위해서 국민성금 형태로 만든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순신 장군을 띄웠던 박정희랑 똑같은 겁니다. 예. 전문용어로 컴프락지 하는 거죠. 예. 컴프라티. 예. 한번 1번만 한번 써봤습니다. 재밌으시라고. 정당화하는 거죠. 정당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김승태 연구원한테, 당시 연구원한테 과제가 내려옵니다. 예. 전두환의 기념비를 하나 초안을 써라. 이 독립기념관이 전두환 각하의 뭐 어쩌고 그 성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전두환 대통령 관련된 기념비 초안을 작성하라고 요청이 와요. 공무원이니까 뭐 공공기관 직원이니까 뭐 하면 되는 거긴 해요. 하면 뭐 승진은 했겠죠. 근데 이분이 임종국 선생님하고 친일파 총서 만들겠다고 계약까지 하신 분인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안 쓰고 사표 쓰고 나와버려요. 야, 쉽지 않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임종국 선생님의 주변에는 이렇게 뜻이 있는 양심적인 학자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지금 크레인인데요. 크레인으로 해서 전두환이가 찬양한 기념비가 있었어요. 독립기념관에 몇 해 전에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드러냈군요. 예, 지금 없죠. 지금 가면 여러분들 못 봐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름이 새겨질 뻔했죠. 김승태 박사의 경우에는. 그러네. 근데 역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역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김승태 박사님은 그걸 거부하시고 사표 쓰시고 지금 개인 연구하면서 지금 한국 사회에 친일 언론, 친일 종교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돼 있으시죠. 예. 또 이분이 또 임종국상도 수상하셨어요. 김승태 박사님이. 또 감회가 좀 새로운 분이신데, 그럼 이제 어떻게 지내셨는지 사진들이 몇 개 있는데요. 한번 다음 사진 보실까요? 네. 자, 이게 임종국 선생님의 말년의 모습이세요. 이게 천안에 이제 그 되게 산골에 있는 집 한 채, 기와집, 작은 기와집 하나 지어놓고 이렇게 지내신 거예요. 네, 말년에. 그러니까 막 뭔가 부유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생계를 못 하시니까 뭘로 이제 수입을 하셨냐면 이 주변에 그 싼 야산이거든요. 야산을 싼 걸 사셔가지고 여기다 밤나무를
엄청나게 심으신 거예요. 밤을. 그래서 밤 따가지고 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신 겁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 되게 50대 때 사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50대 말. 되게. 예. 근데 이분이 1960년에 딱 만 60에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50대 후반의 나이인데 보니만 7, 80 노인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예, 너무 늙으신 사진인데 그 다음 사진 마음고생이 네, 컸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은 더더욱 알 수 있는데요. 네. 자, 이분의 이제 그 서재 모습이에요. 서재. 예. 이제 바로 여기 서재가 있고요. 이 골방에서 저 카드가 그 카드인가요, 혹시? 그렇습니다. 아까 그 카드. 친일 인명 카드. 이야, 진짜 선생님 존경. 예, 친일 인명 카드. 근데 요 사진이 바로 돌아가시 한 2, 3년 전 사진이신데 50대 후반의 사진이란 말이죠. 57세, 8세 때. 근데 나이 보면은 57세 같지 않아요. 한 80, 90처럼 보여요. 그 정도는 아니고. 너무 늙으셨어. 너무 늙으셨어. 50대 후반이신데 느낌은 진짜 한 70 정도 되시네요. 네,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셨다. 그래서 참 이 사진 저는 볼 때마다 눈빛이 살아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 선생님 사진. 다 그 친일파들의 이름과 친일 행적을 썼던 그 카드가 위에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샘플 하나 한번 볼까요? 예, 저기 뭐 송병준입니다. 송병준. 송병준. 그 이완용과 쌍벽을 이룬다고 하는 대표적인 친일 매국노 송병준의 카드인데요. 이걸 다 정리하셨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맨 위에 송병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줄에 왼쪽에 자작. 이게 자기를 받았거든요. 그러네요, 자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작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1912년 11월 21일자 신문에 나와 있다 이겁니다. 이 내용이. 이걸 다 연구하셨다고요? 인덱스를 해놓으신 거예요. 인덱스를. 그러니까 이거는 신문을 보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다 정리하셨다고? 그러니까 좀 처음부터 끝까지 신문을 다 보시는 거예요. 쫙 보다가 이름 나오면 무조건 옮겨서 이렇게 적으신 거죠. 이 작업을 혼자 하셨다고? 지금 이거 우리 엑셀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하지만 이건 혼자 다 했고. 감동이네요, 진짜. 감동이죠. 이게 사실 국가가 해야 될 작업인데 개인 사비를 다 써가지고 잘 구하기도 어려운 일제강점기 당시에 신문이라든지 관보라든지 문헌이라든지 잡지를 다 사서 개인 돈으로 다 사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고 일일이 다 보시면서 인물이 나오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적으신 거죠. 이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푸나님이나 누구라도 이 송병준 카드 하나만 딱 있으면은 송병준에 대한 친일 행적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후학들이 공부하기가 연구하기가 너무 편하게 해놓으신 거죠. 야,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예, 이런 걸 이제 학문적으로 토대 연구다, 기초 연구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네요. 쉽게 말하면 사회적 간접 자본, 경복소라든지 철도라든지 사회적 간접 자본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후학들이 연구하기 편한 활동들을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정말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고개가 숙여지네요, 저절로. 근데 이 카드가 정말 사장될 뻔했으니까. 왜냐면 개인 연구자였고 이걸 어떤 대학도 이걸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 하마터면 저게 쓰레기통에 들어가거나 소각로에 들어갈 뻔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민정문제연구소가 인수해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제가 개소식 사진입니다. 91년 2월 달인데요. 그 처음에는 반민족문제연구소였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1991년 2월 27일이 생일인데 딱 그날 맞춰서 왜 하필 2월 27일이냐? 그날이 바로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일입니다. 즉 일본 제국주의가 이 한반도의 첫 침략의 발자국을 내디딘 날이 강화도 조약 체결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잊지 말자 해가지고 저희가 2월 27일로 생일 날짜를 잡은 거죠. 2월 27일. 2월 27일.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그래서 2월 27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딱 30주년이 된 거고요. 당시에는 이제 반민족문제연구소죠. 왜냐하면 반민족 친일 행위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연구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반민족문제연구소로 했는데 그 사진 계속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진에 얽힌 또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오른쪽에서 이제 앉아 계신 분이 당시 초대 소장님이시죠. 김모 소장님이시고 그 오른쪽에 두 번째 서 계신 분이 이제 당시 초대 사무국장, 현재도 연구소에 근무하고 계시죠. 조세열 사무국장님, 지금 이제 상임이사님. 왼쪽에 젊은 김민철 연구원.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막 결혼해가지고 이분의 신혼살림이 이 연구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김민철 박사와 조세열 당시 사무국장님이 같이 돈을 이제 본인 사재 그다음에 가져와서 이 연구소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돈이 좀 부족하니까 왼쪽에 있는 김민철 박사는 신혼인데 신혼방을 저서 차린 겁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서고에서 자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독립운동이 아니면 뭐예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인 독립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네. 야, 씨. 그래서 아주 그 역사적인 사진이고, 정말 역사가 기록해야 될 그 예. 역사. 그래서 이 연구소가 9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어쨌건 연구소니까 연구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연구소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첫 번째 친일 세력과 맞짱 뜬 첫 번째 작업이 바로 친일파 99인을 낸 겁니다. 책에? 네, 그렇습니다. 3권짜리. 네네. 이게 1993년도 예. 그 연구소가 91년도에 생겨가지고 딱 2년 만에 친일파 99인을 딱 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친인명 카드가 있었으니까 아,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일일이 찾지 않아도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연구 필진들을 구성해서 한 거죠. 이 책을 지금도 구할 수 있나요? 지금 절판은 됐는데 그 도서관에 가면 있긴 하지만 아주 귀한 책이죠. 그러네요, 진짜. 예, 그래서 그 아주 이름도 참 잘 지었지 않습니까? 예. 친일파 100인이라고 하지 않고 99인 해가지고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뭔가 좀 미완성, 과거 청산이 앞으로 계속 하겠다. 과거 청산이 미완되어 있다는 것도 좀 의미도 있고, 예, 100명보다는 왠지 100명은 다인 것 같잖아요. 예. 99명이니까 우리 더 앞으로 더 이제 발굴해야겠다는 미완의 과거 청산의 의미를 담겼는데요. 하여튼 그 책이 저희 나름대로는 되게 잘 나갔습니다. 많이 잘 나갔는데 이 책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 이 책에 쉽게 말하면 이제 유명한 지금으로 보면 유명한 사람들 다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모 기업, 모 대기업 설립자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뭐 대기업이요? 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한 힌트만 좀 주세요. 안 할래요. 이니셜로만. 프로야구를 운영하고 있어요. 프로야구 팀을 운영하고 있는.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예. 예. 야구 광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압력, 회유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거는 회유예요. 돈 없는 사람들이 뭐 때린다고 뭐 변절하지 않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돈 가지고 회유하면 바로 넘어가거든요. 예. 근데 이래서 그런 회유들이 많았었어요. 예. 그런 그 어떤 채찍보다는 당근을 제시하겠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로 회유했다고 하는 것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예. 상당한 혹할 만한 그런 제안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 우리 연구진들은 이런 제안에 거부하고 책을 냈죠. 야. 네. 그러니까 고생길이 환하게 되는 거죠. 장하십니다, 진짜. 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쭉 하다가 이제 어쨌든지 이게 사회적 분위기가 좀 돼야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나마 우리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뭐 노무현 정부에서 직접 도와주는 건 없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친일파 청산하자고 하는 사회적 여론이 과거사 형성되고 하기 이런 때문에 거. 예, 좋은 분위기여서 지금은 광복회장 하시는 그 김원웅 당시 국회의원께서 예. 또 연구소를 위해서 2억 원 기초 예산을 세워주셨었어요. 2003년도에 쉽게 말하면 친일명 카드 같은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그것을 민중문제연구소만이 아니라 모든 연구자들이 볼 수 있게끔 토대 연구를 하기 위한 기초연구 예산 2억을 세워주셨는데 사실 국회에서 2억 세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20억이면 모를까. 200억 정도는 돼야. 그 2억도 정말 참 그 여러 가지 싸워가면서 관료적 저항도 있고. 소위 말하는 수구 기득권 어마어마한 세력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네, 네. 정권이 바뀌어도 그 힘을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억 원 정도면 요즘에 구의원들도 2억 원 가지고 별로 고민 안 하거든요. 무슨 사업을 그걸로 해요? 예. 그 사업을? 그 사업을 무슨 2억으로 그 사업을 어떻게 해? 그 당시에 저희도 감지덕 짜면서 기초 예산. 문정부연구소 차라리 네. 후원 회원이 한 100만 명 되는 게 훨랐겠네. 그게 더 빠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2억 원을 제가 받으면서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정말 얼마나 2억 원이 국가 예산에 비하면 적으냐. 제가 옛날에 강북구 수유동 살았거든요. 수유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를 만들더라고요. 예. 그거 만드는데 한 7억 들었답니다. 그 에스컬레이터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컬레이터 하나 만드는 것보다도 돈이 아깝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역사를 한국 국회가 역사를 얼마나 깔봤냐, 무시했냐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뭔가 좀 작심만 하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네. 다 되는 데잖아요. 네, 네. 친일파 청산하겠다고 하면 지지율 더 오를 텐데. 글쎄 말입니다. 제가 참 거기에 대해서 논평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화나니까요. 예. 그래서 어쨌든 2억을 했는데 그 이듬해 이제 2억 했으니까 좀 이제 다음엔 좀 5억으로 올려서 그 김원웅 의원께서 올렸는데 그게 국회에서 전액 삭감된 거예요. 제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 지금 광복 회장님. 네, 광복 회장님 올려주셨는데 그 당시에 한나라당 지금의 국민의힘 당에서
예산결산 소위원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거기서 전액 삭감을 시켜버린 겁니다. 딱 핀셋 삭감, 핀셋. 야, 요건 안 돼. 딱 집어가지고. 우리들 욕하는 거니까. 예. 안 돼. 예. 핀셋, 그만 딱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제로가 됐지 않습니까? 예. 2004년도에 1월 달에 그 소식이 알려졌죠. 알려져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네티즌이라고 했죠. 그때는 네티즌들이 그러면 우리가 모아버리자 차라리. 우리가 모으자. 그래가지고 국민 모금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오마뉴스와 모금 운동을 같이 했죠. 2004년도 1월 8일 날. 이야, 저 사진 보니까요. 아는 분들 많아요. 네. 일단 눈에 띄는 게 오연호 대표. 네, 오연호 대표 그 당시에. 그다음에 정운현 실장. 네네네. 그분도 계시고. 오른쪽에 두 분들은 누구냐면 국가공무원 노조. 국가공무원 노조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왜냐면 이건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네. 국가 예산을 삭감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해서 공무원들이 나서야 된다 해가지고 오른쪽 두 분은 그 당시 국가공무원 노조에서도 해주셨고 그 왼쪽에서 맨 왼쪽은 이제 윤경로 친일명사전 편찬위원장님, 그다음에 임원영 소장님, 그다음에 그 당시 이사장님이셨던 독립투사 조문기 선생님. 네. 저희가 이제 지지난주에 조문기 선생님이 13주기 추모식 갔다가 백선엽 안내판 발견해가지고 제가 문제제기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친일 인명사전 발간, 네티즌의 힘으로 5억 달성. 네, 5억을 고맙습니다. 달성했어요.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네. 이야. 저 5억을 11일 만에 달성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1월부터 8월 15일까지 목표가 1억 원이었어요. 목표 1억 원. 한 7개월 정도 해서 1억 원 모으자 했는데 11일 동안 5억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대단하죠.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국회에서 예산 삭감한 거 이상으로 모아주신 거죠. 예. 그러니까 뒤늦게 예산 삭감을 했던 그 당시 한나라당 네. 박종근 의원이라고. 그 사람이 한나라당 의원이 예산 삭감한 당사자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다시 여기 돈을 내더라고요. 웃긴 사람이네. 그래서 10만 원을 냈어요. 면피하고 싶었나 보죠. 면피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티즌들이 돌려줘라. 돌려줘. 그래가지고 다시 저희가 돌려드렸어요. 그도 안 받겠다 하고. 예. 그런 또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 야, 돼지 저금통이 화면에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국민들이 살려낸 친일명 사전입니다. 국민들이 살려냈고, 그래서 이제 저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국가가 돈을 주거나 말거나 우리가 국민들 힘으로 하자라고 해서 시민을 성금으로 해서 저희가 네티즌 모금 2004년도인데 2009년도에 드디어 인명사전 발간 보고대를 하게 되죠. 예, 백범 김구 선생 묘소에서 하게 되는데 여기도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저희가 발간 보고대회는 11월 달이거든요. 춥거든요. 실내에서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대관을 관해 주겠는가. 왜냐면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어서 대관이 이제 안 될 거다. 그렇지만 그러면 한번 해보자. 시도해보자. 그 다음에 대학교가 제일 만만하다. 그래서 대학 중에서도 친일파 관련 없는 대학들. 친일과 뭐 당연히 이대나 고대는 안 가는 거죠. 저희가 안 가는 거여서 친일과 좀 관계가 없는 대학들에게 좀 공간을 확보하자 해가지고 숙명여자대학교. 바로 거기. 네네. 숙대 아트센터를 저희가 계약을 다 했어요. 제가 가서 계약했습니다. 제가 계약 다 해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이틀 후에 이제 이게 대회가 되는 건데 그런데 갑자기 이틀 전에 통보가 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계약 파기한다. 이유는 뭐냐면은 충돌이 예상된다. 박정희 지지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행사장에 난입하면은 학교 시설물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자기들이 일단 계약을 했으면 그런 우려가 되면은 그 사람들 막아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 난동 부리는 사람들을 막아야 되는 건데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죠. 그것도 뒷이야기가 있지만 그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 묘소 앞에서 했다. 그래서 부랴부랴 김구 선생 묘소에 가서 기념식을 했죠. 저게 바로 그 그림인데 오히려 전화위복. 그러네요. 세옹지마. 예, 그래서 김구 선생 묘소 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정말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김구 선생님 묘소에 친일명 사전을 헌정하는 그런 어떤 정말 뜻하지 않게. 근데 저 느낌은 아직도 독립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왜냐하면 정말 친일파에 의해서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친일파의 인명사전을 저희가 김구 선생님 묘소에 바치는 정말 좀 감동적인. 네,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연출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쫓겨나가지고 그걸로 한 건데 그게 잘 된 거죠. 전화위복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맨 오른쪽에는 그 당시에 이제 이사장이셨던 이제 김병상 신부님, 그다음에 가운데가 윤경로 편찬위원장님,
왼쪽이 임원영 소장님, 오른쪽에 이제 김명ăng 신부님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김명ăng 신부님은 전국 그 사제단, 정의구현 사제단 만드신 분이에요. 예. 예, 그다음에 인천에서 활동하셨으면서 동일방직, 예. 그 똥물 뭐 이런 거 많이 노동자들이 여자 노동자들 똥물 튀기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유신 때. 예. 그거 좀 도와주시고 했던 아이고. 그런 훌륭한 정말 사제시죠. 예. 또 저희 이사장님을 역임하시면서 또 저렇게 헌정도 해주셨습니다. 네. 예. 그냥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예, 민족문제연구소가 이렇게 칭찬만 받은 게 아니라 험난한 게 많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태극기 부대인데 태극기 부대에 전신이 있거든요. 어버이연합이라고. 어버이연합. 아, 오랜만에 예. 들어보네. 추억의 이름이죠. 추억의 이름. 어버이연합. 예, 예. 어버이연합이 진화해가지고 이제 태극기 부대가 된 거거든요. 예. 그 어버이연합이 연구소에 단골로 와서 데모합니다. 맨날. 왜냐면 이제 박정희가 들어가니까 사전에. 그래가지고 그 사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이사해가지고 용산으로 왔지만 청량리에 있을 때 새빵 살아야 하고 있을 때 연구소 앞에 와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한 몇백 명 오셨거든요. 영감님들이. 예. 그래가지고 뭐 왜 오셨냐고 경찰이 물어보니까 항의 서한을 전달하겠다. 예. 항의 서한 받으러 연구소에 누가 나와라 이거예요. 예. 딱 찍어서 방학진 나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방학진 사목장 나와라. 아주 극렬한 빨갱이셨구만. 근데 제가 근데 저분들 팀에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저분 팀에 얼굴을 있어요. 모르는구나. 얼굴은 모르고 이름만 아시는 거지. 예전에 이 양반들이 그 비슷한 경우로 예. 박원순 2년 나와라 했다는 거하고 똑같네. 그런 정말요. 여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요. 예. 옛날에 뭐 신랑 유경수, 신부 박정희 똑같은 얘기네요. 그러네요.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이제 청량리 경찰서 서장이 나와서 있을 정도인데도요. 얼마나 막무가내냐면 저분들이 저 건물의 관리인도 나이가 많으신 영감님이거든요. 관리를 막 구타하더라고요. 관리인을. 그래가지고 제가 받겠다 나가 했더니 옆에 있는 이제 청량리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너 가면 맞아 죽는다고 저분들 막무가내고 피켓이 있지 않습니까? 모서리로 때리면요. 아프죠. 예. 아프죠. 자로 맞는 거랑 맛 똑같아요. 예, 모서리로 때리면 아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피신하고 대신 아이고. 경찰한테 건의서를 전달해서 저희가 받았는데요. 네, 하여튼 그런 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참 살 떨리는 살벌하죠. 출퇴근하는 왜냐하면 분들이잖아요. 대통령이 이명박이니까 저 사람들 무소불위인 거예요. 예. 그랬었고 또 연구소가 또 이런 어떤 연구 활동 이외에 역사 투쟁 활동도 좀 실천 활동을 같이 겸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파묘 같은 거. 파묘라기보다 이장이고요. 이제 하여튼 뭐 친일파 기념물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 운동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박정희 기념관이 있죠. 예. 지금 박정희 기념관은 그 DJP 연합의 산물인데 DJ가 참 우리나라의 훌륭한 정치 지도자였긴 했지만 오류가 있다고 하면 정말 박정희 기념관 만든 거. 그걸 공약으로 내세운 거. 그건 참 오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실들은 전해드리고 싶어요. 예. 진짜 중요한 게 처음으로 전공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 초교 웬만한 것들은 다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공 개최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놓고 약속 파기해버리지 또 지어주냐고. 그러게. 내각제 약속 파기했잖아요. 파기해야지. 그래서 이제 박정희 기념관 관련해서 또 연구소가 실천을 만약에 안 했다면 지금 박정희 기념관이 엄청나게 좋은 기념관으로 만들어졌을 텐데 그래서 첫 번째가 저희가 박정희 기념관 반대 운동을 하면서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습니다. 제가 안 해본 거 없이 폭력적인 방법 말고 비폭력적인 방법은 제가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는데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또 관여한 것 중에 하나가 서울 2호선 물레역이 있거든요. 물레역. 예. 물레역 내리면 물레공원이 있습니다. 있죠. 그게 옛날 군부대 자리예요. 아. 요즘은 1사단, 2사단 이렇게 나가지만 그 당시에는 관구라고 해요. 관구. 관구? 1관구, 2관구 아. 표시를. 언제 태어나셨어요? 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저 때 태어났죠. 저 유신 때 태어났습니다. 저 유신동이에요. 제가 유신 때 제가 태어났어요. 72년. 예. 그래서 관구는 처음 들어봤어. 육관구라고 거의 육관구 터예요. 군부대 터입니다. 그 육관구 터에서 5.16을 시작한 거예요. 박정희가. 거기서 물레동에서 출발해가지고 한강다리 건너가지고. 거기? 예. 아. 그래서 이 어버이연합 같은 사람들은 거기가 성지인 거예요. 성지. 아. 예. 5.16 쿠데타 발상지라 해가지고. 그 전에 5.16 공원 그렇게 명명하지 않았었어요? 거기? 그때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예.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박정희 흉상이 있었던 거죠. 투스타 복장을 한. 이거를 만든 이제 그 조각가가 홍성원 조각가라고. 보여주세요. 지금 예. 뒤집어진 게 박정희 흉상 맞네. 네, 예. 이 박정희. 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2000년도 10월인데
그래서 박정희 기념관을 반대운동 하려니까 좀 약간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가서 일장기, 우길기죠. 우길기를 이렇게 딱 씌워가지고 밧줄로 해서 당겼는데 저의 20년 전 저의 모습입니다. 진짜요? 예. 저기 지금 왼쪽에 들고 있는 저 사람? 왼쪽에 있는 잘생겼네. 예, 20년 전 저의 모습입니다. 야. 예, 2000년 10월. 브라보. 야. 요거 보고 있으니까 민족문제연구소가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와 실천. 이 실천을 직접 그렇습니다.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네네, 진짜 그렇습니다. 훌륭하시네. 이게 벌써 20년 전이에요? 예, 2000년도 10월입니다. 저게. 완전 꽃미남이셨네요.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겠냐? 결혼했죠. 결혼은 미친 짓이에요. 아니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네. 그 두 번째 분이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네. 그 당시에 홍익대학교 민주동문회 회장이셨어요. 김현. 왜 그러면 홍익대 민주동문회가 가담했냐 이거에 네. 이 동상 만든 분이 홍익대 미대 교수거든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홍익대가 바친다. 홍익대 근정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홍익대학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다. 우리 대학 교수가 만든 것이니까 우리 홍익대학교 민주동문회가 책임지고 철거하는데 동참하겠다. 그래서 동참해 주셔가지고 기꺼이 또 정과가 생기시고 또 쿠데타와 독재 주역을 평상까지 만들어서 네. 참 그래서 이 김현 선생님은 젊은 나이에 너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고인이 되셨어요. 너무 아쉽고요. 예, 명복을 빌고 맨 왼쪽에 젊은 기자가 구호도 안 해치고 저를 보고 있잖아요. 예. 예, 제 기억에 SBS 기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구호 해치고 있는데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마 이런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예. 이렇게 뜯어놓고 갈 거냐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게 있어요. 쇠망치를 준비해 갔거든요. 예. 깨뜨리려고. 안 깨지더라고요. 정말. 이 재질이 뭐예요? 브론즈, 청동. 순도 높은 브론즈. 금속이었구나. 청동. 안 깨지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계획이 없었던 거거든요. 떨어뜨려서 깨뜨리고 가자 이거였거든요. 다시 못 세우게. 근데 안 깨지는 거예요. 네. 어떡하지? 지금 경찰들은 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해가지고 급히 이제 홍익대학교 민주동문회 분들과 들고 홍익대에 가져갔어요. 홍대에다 일단 가져가서 홍대에다 숨겨놓고 경찰이 와서 압수수색 못하도록 홍대에다가 한 2, 3일 숨겨놓고 다시 이제 반납하고 이제 자수했죠 저희가 이제. 저 자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처벌 받았어요? 예, 전과가 생겼죠. 그래서 뭐 그 당시에 DJP 연합이니까 그 당시 대변인이 박지원 의원이 대변인이었거든요. 집권 여당에 박지원 의원이 대변인 논평이 나왔어요. 강력 처벌해라. 헐. 네, 강력 처벌해라. 왜냐면 이제 JP 눈치 좀 봐야 되잖아요. JP 눈치 봐야 되니까 그래서 강력 처벌을 받았죠 저희가 이제. 왜냐면은 이게 폭력, 다중에 의한 폭력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강도상해로. 또 기물파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처음에 이제 강도상해로 기소될 뻔했어요. 왜 강도상해냐? 남의 물건 가져왔으니까 일단 강도고. 그러네. 그 앞에 관리자가 계셨거든요. 이 물레공원 관리 아저씨 분하고 실랑이 하다가 이분이 약간 긁혀가지고 여기에 진짜 그러네. 반창골 붙였어요. 반창골을. 이거 상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강도상해로 처음에 기소하려다가 여론이 그 말이 되냐 이게 어떻게 강도상해냐 해가지고 여론에 의해서 그냥 폭력에 의해서. 너무하네 진짜. 전과자 별을 하나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사회 다 좋아요. 네. 뭐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친일 청산하자는데 이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 당시엔 좀 그런 21년 전이니까 그 당시엔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게 정말 되게 시급한 뭔가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진 거죠. 지금 뭐 이 정도 하면 퍼포먼스라고 생각하죠 다들. 네. 예.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 민족문제연구소가 어떤 분들은 되게 극우적이고 국수주의적인 단체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되게 구별할 줄 알고 일본의 아베와 극우 정치인들을 미워하는 것이지 무조건 일본인을 미워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야스쿠니노 촛불 집회를 우리가 수출한 거 아닙니까? 저게 촛불이에요? 네. 일본에 이제 도쿄에 가시면은 야스쿠니 신사가 있는데 뭐 가실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를 반대하는 한국, 그다음에 오키나와, 일본, 그다음에 대만 이렇게 국제 연대를 통해 가지고 왜 야스쿠니 신사인데 이렇게 많은 국가가 관여되어 있냐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분들이 조선인만이 아니거든요. 대만인도 합사되어 있고요. 외패가 그다음에 오키나와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연대를 통해 가지고 저때 3만 명이 모여 가지고요. 최초죠. 야스쿠니를 반대한다고 하는 최초의 국제 연대 촛불 시위를 민족문제연구소가 거행했죠. 그러니까 촛불 시위를 수출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안 하신 게 없네. 이분들이 진짜
실존하는 독립운동가들이시네.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 정말 사람들이 하나하나 들고 만든 촛불 그림이고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예. 저희가 이제 또 친일파 연구도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 활동하신 독립투사들에 대한 선양, 연구, 조사, 기념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신흥모관학교. 올해가 바로 신흥모관학교 110주년입니다. 3년 전 사진이네. 네. 신흥모관학교 기념사업회를 저희가 2011년도에 100주년 때 만들었고요. 지금 10년 동안 기념사업회를 저희가 사무국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멋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정말 역사적인 사진이에요. 신흥모관학교는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다. 그러니까 신흥모관학교, 한광목군, 해방후의 대한민국 국군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신흥모관학교의 생일날 예. 기념식을 육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2011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 육군 사관학교 교장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다 우리가 왜 신흥모관학교 100주년 기념식을 육군 사관학교에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날짜까지 잡았어요. 예. 그래서 드디어 뭐 좀 되나 보다 했더니 면담하기 또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못 만나겠다고. 어디 계룡대 들어갔는데 계룡대. 그래 그러면 뭐 계룡대 들어갔다 오시고 좀 다음 날 편하실 때도 연락 주시면 또 만나겠다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못 해주겠다죠. 기념식 장소 대여 못 해주겠다. 그러면은 근거를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공문을 보내다 왜 안 빌려주는지를 그 공문이 왔어요. 한 장짜리가 왔는데 신흥모관학교야 지금 대한민국 육군사학교는 아무 관계가 없답니다. 그게 공문에 받았습니다. 그게 2011년도 이명박 정권의 육군사관학교 공식 입장입니다. 그럼 저 사진은 뭐예요? 이건 이제 2007년도 이거는 이제 3년 전이니까 문재인 정권 때. 최근 3년 전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거죠.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이명박 때부터 계속 시도했는데 안 되다가 못하다가. 박근혜 때도 당연히 안 되다가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처음으로 이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기회했을 때마다 신흥모관학교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임을 교육하라고 초대 송영문 장관한테 업무 지시도 계속 여러 번 했거든요. 그 틈을 타서 저희가 육사를 방문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도 이것이니 당신들이 기념식을 같이 하자 해가지고 금요일 날 이게 참 감동적인 그림인데 사열을 하는 거예요. 사열. 육사 생도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생도들 전 생도가 나와가지고요. 사열하는 겁니다. 사열. 이 사열을 받은 분들이 바로 신흥모관학교 기념사업회 관계자분들 또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 독립운동가 후손들 앞에서 바로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는 바로 우리 선조가 바로 조상이 바로 뿌리가 신흥모관학교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사진인 거죠. 박정희 같은 일본 군인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작전 좀 짰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올해도 사실은 이제 110주년인데요. 6월 달이거든요. 110주년이 저희가. 그래서 6월 달에도 좀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하기 어렵다면 약식으로라도 110주년을 육군사관학교 해야 되겠다. 이제 계획을 갖고 있으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100년 전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족문제연구소는 몰라도 100년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아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100년 전쟁이 만들어진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그 2012년도에 나왔거든요. 사실은 2012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된다고 다들 생각 안 했지 않습니까? 당선되던 그 해. 그 달에 이게 나왔어요. 실은요. 내가 지금도 그 암울했던.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일종의 멘붕이라고 하는 게 유행했었는데 멘붕된 분들이 이거 보고 많이 힐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그 즈음이 이제 새날 방송이 구상되던 시기인데 100년 전쟁 보고 망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역사상 최고의 명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설마 친일파의 딸이 대통령이 되겠냐. 친일파 다 죽었고 그냥 친일파가 살아있다는 말은 그냥 구두선이다. 상징적인 말이지 설마 친일파의 후손이 대통령이 되겠냐라고 대통령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이제 역사를 보기 시작한 거죠.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희 연구소가 초창기부터 남녀의 비율을 보면 후원회원이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남성이. 근데 이때 여성들 회원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미디어 힘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성들의 힘이 엄청나게 센 거고 그다음에 주부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주부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여성들이 정말 이 사회운동에 진출한 우리로서 보면 하나의 또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또 재미있는 게 이 100년 전쟁이요.
2012년도에 나와가지고 그 이듬해 2013년도 5월에 그 이승만이 양자가 하나 있거든요. 예. 이인수라고 키 작은 분 있어요. 명지대 명예교수. 그 이인수 씨가 와가지고 이제 저희를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거든요. 예. 그럼 저희가 사자 명예훼손 고소했으니까 빨리 뭐 검찰이 조사해가지고 간단한 거 아닙니까? 빨리 검찰이 조사해서 기소해가지고 재판 받자 했는데 정말 검찰이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갈구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또 바뀌잖아요. 그 담당 검사가. 또 불러다가 또 묻고. 같은 질문 계속 하는 거예요. 같은 질문을. 몇 년을 거쳐서. 그래가지고 이게 대법원 판결 나온 게요. 2019년도인가? 그때 나온 거예요. 한 7, 8년 지난 7, 거예요. 8년 동안을 우리가 사법 그 시스템 안에서 이거 뭐라 합니까? 조리돌림 조리돌림 당한 거예요. 죄를 줄 수는 좀 애매하고. 판결 나오면 100% 연구소가 이기죠. 그러니까는 100% 연구소가 이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지만 계속 7, 8년 동안 이 사법 시스템에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괴롭힌 거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저희가 계속 일을 못하니까 변호사 선임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도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이거를 보충하기 위한 자료를 해외에 가서 또 찾아야 되잖아요. 아이고.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비용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백년전쟁 후속작 안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 백년전쟁 후속작을 만들 비용을 다 써버렸어요. 소송 7년 동안 하면서. 미치겠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후속작 내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만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지쳐버려서 저희가 7, 8년 동안 이거 하면서.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민정문제연구소 회원 가입해야 돼요, 우리가. 결국은 답은 그거죠. 기승전 회원 가입이죠. 저번에 그 만화책 등록 아이도 있습니까? 오늘 추가로 새날의 청취자분들이 많이 회원가입해 주셔가지고 오늘 한 200권 가까이 보내드렸고요. 네. 그동안에 책이 없어서 다시 찍었고 오늘 새로 200만원대 보내드렸고 계속 찍을 의향이 있으니까 네. 얼마든지 찍을 의향이 있으니까 그냥 한 달에 10,000원씩만 좀 보내드립시다. 예. 해주시면 무조건 이제 2권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200권 발송하는 거 보고 나왔습니다. 제가. 한 시대 다른 삶. 네. 야, 요거를 다 보내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민정문제연구소 한 달에 10,000원씩만 후원 네. 부탁드리고 네. 이야기 나온 김에 민정문제연구소 후원 회원들 보면은 네. 우리 방송 보고요. 방학진 실장한테 전화번호 알았다고 나 민정문제연구소 어디 회원이요 연락 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네. 전국적으로 있으시더라고. 전국에 이제 암약하고 계시죠. 암약. 예, 암약하고 계시죠.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근데? 연구소 회원들이 이런 분들 같아요. 보통 여쭤보면 연구소를 포함해서 한 대여섯 군데를 동시에 후원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다 후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가령 어떤 정치개혁, 경제개혁, 환경운동 하는 쪽은 어떤 성과가 금방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뭐 법이 제정된다든지 어떤 사회적 제도가 바뀐다든지. 근데 연구소는 친일청사는 정말 긴 작업이거든요. 입출금 통장이 아니라 제가 비유컨대는 입출금 통장이 아니라 연구소는 장기주택 마련 통장이다. 그래서 좀 길게 보시는 것 같아요. 친일청산이 1년 안에 되겠나. 길게 가야 된다라고 보셔서 되게 우리한테 대해서는 되게 좀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시는 길게 보고 이건 마라톤이다. 보고 해주시는 거죠. 예. 참 감사하죠. 반민특위가 성공했더라면 네. 이런 작업들은 크게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반민특위 성공했으면 제가 직업이 지금 다른 직업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겠죠. 이거 안 하고 있겠죠. 독재에 부역하고 있을지도. 뭐 그랬을 텐데. 예. 아쉽네요. 근무지가 청와대일 뻔했네. 이거 참. 예. 그런 후원회원들인데 이 후원회원들이 정말 그 IMF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IMF 전에도 있었고 IMF 이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IMF 전에는 그래도 회원이 1,000명 정도까지 됐어요. 그 당시 적은 숫자는 아니죠. 98년 요쪽 시점에서 97년 요쪽 시점에서 1,00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 당시에 IMF를 관통하니까 회원이 100명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90%가 없어진 거죠, 회원이. 어려우니까. 그건 뭐냐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 정말 기층 서민들이 연구소 후원자였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짠한 이야기죠. 근데 다시 이제 복구가 됐지만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명만 제가 사연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상업은행인가 한일은행 직원이에요. 예. 합병됐지 않습니까? 합병돼서 그게 지금 우리은행 된 건데 은행원이 잘린 거죠. 명퇴가 된 거죠. 강제 명퇴가 돼가지고 은행 다니다가 명퇴하니까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잘린 은행 앞에다가 호떡집을 차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 옛날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의 동료들이 그 호떡을 사줄 것 같으니까 맛없는 호떡을 이제 사주긴 하죠. 그래서 그 호떡집 하고 그래서 다시 성장해서 가게
자영업 하시고 지금은 참치 횟집을 하신 분이 계신데 정말 그런 분들은 다시 이제 회복해서 다시 연구소로 오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분들이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30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연구소의 연구자 상근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런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문제연구소가 30년 동안 정권의 탄압을 받으면서 기득권의 탄압받으면서 유지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원도 좀 해주시고요. 후원 회원도 좀 해주시고 그 민족문제연구소 유튜브 채널 구독도 좀 해주시고 거기 가면 볼 영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몇 개를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네. 채널 상태에 영향을 굉장히 주는 것 같아서 일단 그분은 여러분들께 그냥 넘겨드리고요.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가시면은 뭐 계좌번호 깔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홈페이지 가시면은 후원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홈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 지금까지 활동에 좀 더해가지고 네. 앞으로도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죠. 주로 이제 어떤 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민족문제연구소가 농담이 아니고 한 100개 정도 사업을 하거든요. 정말로. 100개 정도 사업을 하는데 그냥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파 연구만 한다라고 이제 좀 알려져 있어요. 너무 친일명사전이 대표 상품이다 보니까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파 연구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많은 사업들 중에 하나가 그 강제동원 문제요. 징용징병 위안부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6.25 때 억울하게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어서 지금 유해가 지금 땅에 묻혀 있는데 발굴도 못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좀 오랫동안 했던 사업 중에 하나죠. 민간인 학살. 예. 그다음에 해외 교류.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치 청소년 잘하는 나라들과의 해외 교류. 그다음에 난징 대학살로 대표되는 그 일본 제국주의의 동남아의 학살. 여러분들 요즘에 신혼여행지로 각광받는 곳 중에 하나가 해난도, 하이난섬, 해난도가 있는데 해난도의 조선인들이요 엄청나게 죽어서 거기 유골이 땅에 묻혀 있어요. 그건 잘 모르시잖아요. 돌아오지도 못하고. 예, 거기 신혼여행지로만 각광받는 곳이 아니라 거기 해난도에 가서도 저희가 유해 발굴을 좀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인류의 희생들에 대해서 전반을 다 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 연대하면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봐주시고요. 그 연구소 상근 식구들이 한 40명 되거든요. 대부분들을 연구소 한 서너 명 앉아있는 줄 알아요. 방학 지나고 한 두세 명 앉아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도 많이 컸다. 저희 식구들이 40명입니다. 40명. 40명인데 정말 그 보이지 않게 뭐 저야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다 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게 사무실에서 활동하는 상근자들의 노력이 있으니까 제가 편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적어도 뭐 윤택한 생활은 아니지만 기초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복지 여건은 좀 돼야 되는데 그것이 항상적으로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면은 어느 대학에 가면은 그야말로 어느 대학 연구소 계약직 연구원으로 가도 저희보다 훨씬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지금 이제 이분들이 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 더 오랫동안 계속 남아서 그 노하우가 쌓여서 연구소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관건이다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보훈처 같은 데서 민족문제연구소에 지원을 좀 해준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네. 그 임종국 선생이 남기신 글을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친일한 일제하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참여와 반성이 없었다는 해방 후의 현실이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한 발본색원의 광정이 없는 한 이게 오타 아니죠? 광정은 바로 잠단 뜻입니다. 예. 광정이 없는 한 민족사회의 기강은 헛말이다. 민족사회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조상임을 면할 날이 없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거거든요. 네. 처절한 참여와 반성이 있다면 똑같은 일이 발생 안 하는데 지금도 저 세력들은 뻔뻔하게 최근에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내가 왜 친일파냐. 나경원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나 친일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당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경원 후보가 저기 서울시장 후보가 됐으면 좀 나경원 후보의 그동안에 친일 일지랄까 발언 녹이랄까 준비해가지고 좀 다음 주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준비한 게 안타깝네. 아쉽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응징한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이왕 나온 김에 오세훈 후보가 됐으니까 오세훈 후보가 우리의 일을 방해한 것들을 하나 좀 자세하게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서울시장 있을 때 크다, 서울시장 있을 때 이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정면으로 반대한 예. 그걸 하나 다음 주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선거법 위반되는 건 아니요. 아닌가요? 뭐 있는 사실인데 있는 낙서를 사실이니까.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그래놓고 이제 오세훈 지지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분이지만 훌륭하시다 하면 되고. 네네네. 자, 네. 마지막 사진은 뭡니까? 민정국 네. 마지막 사진 이제 우리 연구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임종국 선생님의 예. 흉상을 천안에 있는 그 터미널이 있거든요. 천안 터미널. 그 옆에 보면 신부공원이라고 넓은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임종국 선생님의 추모 조형물을 저희가 세웠던 건데요. 이게 2016년 10월이거든요. 여기 저기 사진 보면 여러분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맨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 맨 오른쪽에 있고 여기 또 가운데 앉으신 분 중에 또 충남교육감도 계시고 네. 김지철 충남교육감님이 임종국 선생님 살아계실 때 그 당시에 전교조 해직기교사 출신이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전교조 구속교사 1호거든요. 아. 전교조 충남지부장 겸 구속교사 1호이면서 할 일 없잖아요. 학교 해직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임종국 선생님 천안에 계시니까 뭐 같이 식사도 모시고 한 분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분이 이렇게 바로 또 교육감까지 되셔서 충남교육청에서는 임종국 기념사업 많이 도와주십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 국민 성금으로 예. 2016년 11월에 천안에서 가장 번화한 곳에다가 임종국의 추모 조형물을 만들었고 저 조형물 만든 분은 이제 소녀상 작가이신 김문성 김석영 아, 그러시구나. 작가가 만들어서 그 펜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직필 고든 역사를 쓰겠다라고 하는 그 아주 힘 있는 조형물이고요. 지금 이제 충남 도지사 되셨던 대신 그 양승조 도지사도 저기 와서 축사도 해주시고 많은 분이 도와주셔서 좋은 조형물이 있었는데 저 그림이 왜 또 기분이 좋으냐면 저 때가 2016년 11월이니까 예. 토요일이었거든요. 한참 촛불 집회 재밌게 할 때예요. 아. 이분들이 전국에서 모여셔가지고 제막식하고 그대로 다시 서울로 가가지고 촛불 집회에 참가했던 예, 너무나도 정말 감동적이고 기분 좋은 그런 추억이 소환되는 사진입니다. 제가 오늘 임종국 선생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분은 김구 선생님 등의 버금가는 위인이신데 당연하죠. 예를 들면 요즘에는 초등학교 그 학생들이요 네. 위인전 같은 게 네.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네. 위인전도 온갖 연예인들도 있어요. 네네. 근데 임종국 선생님 혹시 뭐 위인전 뭐 이런 거 혹시 나온 건 없습니까? 그 청소년용 평전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과서에 좀 실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분이 쓰신 글 중에 교과서에서 실릴 만한 좋은 글들이 많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보면 뭐 낙엽을 태우면 뭐 낙엽에서 무슨 뭐 태우면 커피 냄새가 난다는 등 무슨 뭐 뚜다니 같은 뭐 글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역사에 남는 단편 글들이 이 국어 교과서에 실리도록 해야 되고 그런 날이 와야 정말 좋은 세상이 되는 거고요. 아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그분의 손자 외손자가 우리 방송 그 청취자신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누군지 모르고 그냥.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임종호 선생님에 대한 글들이 좋은 글들이 교과서에 실리면 좋겠고 네. 그 임종호 선생님의 그 친일명 카드를 가지고 돌아가신 이기영 시인은 몽양 영혼영의 비서를 역할을 했던 분이거든요. 네. 이기영 시인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14,000개의 친일명 카드는 바로 8만 대장경과 같은 거다.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러네요, 진짜 대단하신 분. 문화재가 돼야 되는 거야. 문화재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끝으로 민족문제연구소 30주년 맞이해서 네. 뭔가 이렇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뭐 저희가 30주년에 굴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계속적으로 연구소가 또 여러 단체와 협력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팟캐스트 중에서 이제 새날과 독점적으로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새날 청취자분들은 정말 민족문제연구소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특별히 저희 30주년 기념 영상들을 잘 만들어 놨으니까 예. 꼭 보시면은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민족문제연구소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정치 이슈에 막 그 매몰되다 보면은 이런 걸 잊혀져 가요. 네. 시간이 계속 가고 있고 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 국민 교육방송 민족문제연구소 14회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새날은 이따가 5시에 윤석열 나경원 패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
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